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이야기는 끔찍한 비극이자 현재 진행형인 공포입니다. 가해자가 교도소 안에서 밖으로 보낸 소름 돋는 편지 한 통에 관한 이야기죠.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편지가 어떤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전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재작년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입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외동딸을 잃어버린 유족의 슬픔은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던 가해자는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명백한 계획 범죄였죠. 당시 언론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며 유인해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소년법 적용 대상자인 미성년자였습니다. 검찰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유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1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던 이 사건은 최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가해자가 외부로 보낸 기괴한 편지 한 통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갈한 글씨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이 편지는 결코 반성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살인마의 왜곡된 소유욕과 자기합리화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는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범인이 직접 쓴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가 감옥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편지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다며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시작합니다. 범인은 가장 먼저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전면 반박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채팅으로 알게 된 건 맞고 며칠 안 있다 방을 나와서 따로 연락했습니다. 사이는 좋았습니다. 한 번도 다툰 적 없었고 서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최고니까 저도 그 사람에게 최고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고 언론엔 남친 생긴 거 질투나서 선물 주겠다 유인 후 살해 정도로 나왔나 본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크리스마스에 밥을 사주겠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너무 미안했다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기대했겠냐며 동정심을 유발하죠.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사이가 좋았다, 좋아서 그랬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만남을 제안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였다고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살인을 마치 비극적인 로맨스처럼 포장하는 전형적인 자기합리화입니다. 이러한 뒤틀린 심리는 사건 당일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부분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건 당일 한마디로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았고 죽이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건 살인범들이 흔히 쓰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진정한 공포는 그가 범행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멈출 수 있었던 순간에 대하여 죄송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 바에는 지구가 폭발해버리는 게 46억 배는 낫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멈출 수 있는 지점 같은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날 바엔 지구가 폭발하는 게 낫다니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타인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취급하는 맹목적 집착이자 절대적인 통제욕입니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생명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도 그는 성인이었으면 무기징역, 미국이었으면 종신형이었을 것이라며 마치 제3자의 사건을 논하듯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자신이 후회하는 건 이렇게 태어난 것과 그날 죽지 못한 것이라며 철저히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더니 불현듯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민사소송으로 10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민사채권 압류로 자신의 교도소 영치금에 1억 700만 원 정도가 걸려있어 영치금은 끝났다고 불평합니다. 생명을 앗아간 자가 감옥에서 쓸 용돈이 압류됐다고 징징대는 꼴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괴하고 섬뜩한 요구는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구글과 유튜브에 제 사건을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 사진이 제일 보고 싶습니다. 없으면 궁금한 이야기 Y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 프로그램들에 나온 그 사람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 떠드는지 궁금해하는 과시욕도 소름 끼치지만 잔혹하게 살해한 피해자의 사진을 감옥에서 보고 싶다며 요구하는 대목은 경악스럽습니다. 범죄 심리학에 따르면 살인범이 피해자의 사진을 원하는 것은 전리품을 취하려는 심리와 같습니다. 피해자를 영원히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기 위한 극도로 악랄한 행동입니다. 이 편지에는 진정한 반성이나 사죄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영치금에 대해 불평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전리품처럼 요구하는 괴물의 모습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감옥 안에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가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처럼 무서운 집착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계속되기를 촉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